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트 임팩트의 송예리고요. 저는 이제 소셜 섹터에서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청년분들, 아니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커리어를 잠시 멈췄다가 이쪽으로 커리어를 전환하고 싶으신 여성분들을 위한 임팩트 커리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오늘 모신 세 분은 그동안 제가 배워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색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서로 굉장히 유사성이 없어 보이는 커리어를 약간 도장 깨기처럼 계속해서 이직을 하고 계시는 프로 이직러분 한 분 모셨고요. 그다음에 네, 하나의 커리어를 10년 이상 13년 동안 한 조직에서 일을 하시면서 한 손가락으로 꼽기 어려운 또 여러 개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사이드 허슬러님, 그리고 10년간 한 조직에서 일을 하다가 술집? 네, 음주 문화 공간이라는 곳. 이게 사실 저희 다음 대본에 있는 질문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죄송해요. 네네. 네, 새로운 업에 뛰어들어서 창업을 하신 연쇄 창업러 이렇게 모셨거든요. 세 분 각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C문화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에서 사업팀을 맡고 있는 김경헌이라고 하고요. 저는 공대에 진학을 해서 제가 문과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굉장히 힘든 대학 생활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심연의 우물을 탈출할까를 고민하면서 계속 학교 다니면서 딴짓도 많이 하고 뭐 프로젝트 도전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 우물을 겨우 기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직장은 컨설팅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요. 컨설팅 회사 잘 다니다가 3년 차쯤에 이제 사표를 쓰고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봉사활동을 좀 했고,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의 정부 기관에서 좀 국가 개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잠깐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YG에 몸을 담았다가 네, 그랬다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나 창업했다가 대차게 한번 말아먹었고요. 한번 말아먹고, 두 번째는 돈 되는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IT 벤처를 하나 창업해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솔루션 회사를 만들었다가 회사를 조금 더 큰 회사에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고 저희를 매수해준 회사의 기업의 임원으로 좀 재직을 하다가 이제 한 2년 전에 그만두고, 그 다음에 비영리 쪽 관심이 있어서 지금은 NC소프트라는 게임 회사에서 자금을 출연해서 만든 재단에서 사업팀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에서 사이드 허슬러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사이드 허슬러라는 얘기도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딴짓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용어가 있는지 몰랐고, 저는 경제지에서 13년 동안 밥벌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한 4년쯤인가 그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불안정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실행할 수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찾아서 열심히 탐구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제가 저는 창업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특히 직장인의 창업. 그래서 작년에 달고나라는 팟캐스트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워낙 인기가 없어서. 근데 하지만 저는 그게 이제 너무 해보고 싶어서 했고요. 저는 직장인의 공동 창업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파트너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위에 온라인 유통, 그리고 뭐 요식업, 이분이랑 비슷하게 소집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화장품 판매업까지 해서 직장생활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문화공간 기획자 원부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은 2006년 가을부터 2014년 여름까지 광고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첫 번째 회사는 웰콤이라는 광고회사, 지금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를 다녔고, 두 번째는 TBWA라는 광고회사 다녔고, 마지막에는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사인 이노션에서 마지막으로 광고 기획자 일을 하고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퇴사를 결심하기까지 한 3, 4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 오셨는데 아시겠지만, 뭔가 조직에서의 나와 이제 내가 아는 나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나만의 브랜드를 뭔가 만들고 싶기는 한데 조직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조직에서도 나름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좋은 직장인들은 제가 보니까 하고 싶은 일도 하기 싫은 일도 똑같이 꾸준하게 묵묵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직장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고 싶은 일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하기 싫은 일은
점점 제가 노력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고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그 회사 행사 사회를 본다던가 뭐 의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무슨 뭐 주간 업무 회의 이제 임원들 주간 업무 회의 자료를 쓴다던가 그런 것들은 점점 하고 싶지가 않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직장을 더 다니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조금씩 고민을 해보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조직이라는 게 개인의 능력을 하향평준화 시킨다라는 생각을 또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능력이 발전할 수 있는 속도가 만약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조직에 있는 나는 조금 더 기울기가 낮게 올라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연하게 진짜 뭔가 내 브랜드를 한번 오픈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3, 4년 정도 머뭇머뭇 다니다가 실제로 술집을 창업을 했어요. 제 이름을 따서 원 없이 부어라 원부술집이라는 술집을 상암동 이제 제2의 이제 오피스타운 상암동에 오픈을 했는데 하게 된 이유는 그냥 뭐 내가 뭐 대단히 무슨 창업을 해야겠다, 스타트업을 해야겠다, 나는 이거를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내 이름을 딴 내 브랜드의 술집을 만들어서 저도 실제로 술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직장인들이 좀 편하고 재미있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왜 회식 가면은 1차 고깃집, 2차 치킨집, 3차 포차 뭐 소주 소맥 맥주, 맥주 소맥 소주 이런 식으로 맨날 그 루틴하게 저희가 먹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싫고 사람이 각자 다 취향이 있는데 술이라는 거에도 각자의 취향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 직장인들도 취향껏 자유롭게 마음껏 친구 집들이 가서 편안하게 술을 마실 수 있듯이 그렇게 마실 수 있는 공간 하나쯤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원부 술집을 시작으로 하다 보니까 술집에도 되게 다양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주장하고 있지만 취향이 있는 2차 술집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겠다 해서 위스키 칵테일 전문점인 모어든 위스키도 만들게 됐고 그다음 감성 술집인 하루키 술집도 만들게 됐고 그러다가 뭐 이것저것 공간에 관심이 많다 보니 소극장인 신촌극장도 만들게 됐고 그리고 신촌극장을 만들다 보니 뭐 만든 과정은 저의 블로그에 가면 다 자세하게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오픈한 공간이 성수동에 있는 신촌 살롱이라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으로 인해서 루트 임팩트와 인연이 생겼는데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 임팩트가 이제 신촌극장에 이제 제안을 해서 뭔가 신촌극장의 운영진과 컨텐츠로 이 공간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서 걸어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예전 그 루트 임팩트 오늘 살롱과 신촌극장이 만나서 신촌 살롱이라는 공간으로 작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처음부터 나는 뭐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할 거야, 공간을 다양하게 오픈할 거야 이런 생각을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좋아하고 이런 공간이 없어 한번 만들어 볼까 기획을 하게 됐고 술로 시작은 했지만 사람, 컨텐츠,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힘을 제가 기획하면서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주문화 공간 기획자라는 직업도 제 스스로 정의를 내리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뭐 우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맥도 있었고 또 저의 어떤 아주 약간의 재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찾고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첫 질문에서 너무 긴장을 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달라는 말을 빼먹어가지고 네. 지금 부연님이 저의 질문 전에 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질문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것을 아마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와 있을 텐데 이런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의 기질이 각자의 기질, 특성, 성향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부연님이 약간의 재능까지 더하여 답해 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답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부연님부터 여쭤볼게요. 다른 답을 기대해 볼게요. 짧게 할까요? 네. 짧게. 네네. 사실은 저는 이제 기획자라고 저의 직업을 소개하긴 했지만 다들 기획자의 기획력 그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되게 감사하게도 동아리를 하면서 제 재능을 발견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연극 동아리를 했거든요. 연극 동아리를 하면 하나의 연극이 올라가기까지 짧게는 뭐 3달
많게는 5달 동안 다양한 작업들 참여하게 돼. 연출을 하기도 하고 배우를 하기도 하고 기획을 하기도 하고 스텝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냥 선배들이 시키니까 이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기획 일에 좀 재능이 있고 제가 재밌어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기획자로서의 뭔가가 좀 잘 맞는구나라는 것들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선배들이 또 참 운이 좋게도 광고 방송 영화 쪽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기회를 주셔서 알바도 하게 됐고 제일기획 알바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광고 촬영장에서 또 알바도 해보고 그다음에 인턴도 해보고 하면서 뭔가 기획자라는 역할이 나한테 잘 맞는구나. 그리고 그게 어떤 조직일까라고 이제 탐색을 하다가 아 그래도 내가 조금 광고라는 직업과는 좀 잘 맞겠구나를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어쨌든 다녀보면 회사는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도 막연히 광고하면은 좀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내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생각해내고 근데 똑같아요. 광고에서도 결국에는 조직이긴 한데 조금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좀 편안하게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에서 광고회사가 좀 매력이 있어 광고 기획자 역할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거는 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한테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여행을 가더라도 죽을 수도 있어 하는 여행지를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들이 A라는 길을 대체로 갈 때 B나 C에 대한 길로 한번 가본다든지 그런 미지의 영역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들이 결국에는 기획자로서의 좋은 자질, 역량 혹은 약간의 저의 이제 재능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조금 더 시너지가 났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획자라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많이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어떤 것들을 창출해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는 저의 성격 그리고 뭐 술자리에서 듣는 다양한 아이디어 그다음에 영감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빨리 성장하지 않았나 자연스럽게 억지로 제가 성공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룬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뭔가 이런 이 인풋과 아웃풋을 적절히 잘 조화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지난 2014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저의 재능을 찾았고 그것들을 이제 적용하면서 네, 뭐 오늘도 지금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경헌님은 어떠셨어요? 실은 이게 기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커리어에서 되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당히 하는 게 되게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 그냥 시간이 지나고 보내고 오늘 하루를 넘기자라는 그 태도가 저한테는 되게 불편한 거여서 그러니까 뭐가 되게 루틴해지고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가 넘어가고 일주일이 넘어가고 그런 곳을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직장이 컨설팅 회사였는데 컨설팅 회사는 한 3개월 단위로 프로젝트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니까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중공업을 전혀 모르는데 중공업 클라이언트를 대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것 또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대충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가 되니까 어느 순간 내가 되게 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럼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 고민을 하니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누가 한번 다녀간 길은 대충 지도가 나오고 뭔가 맵이 나오고 루틴이 나오는데 안 가본 길은 실은 내가 그 길을 개척해야 되니까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자 하면서 도전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커리어 11년 차가 되는데 레주메가 누더기가 된 상황입니다. 네, 기자님. 저는 제 옆에 계신 분, 제가 왜 가운데 앉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분은 상당히 좀 되게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직장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꿈꾸는 건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되게 평범하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게 자질이라는 것이 만약에 남들과 다른 무언가라고 한다면 저는 딱 두 가지만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그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본 건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호기심. 제가 뭐 세계 평화, 국가 경제 이런 거 큰 관심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그냥 남들보다는 좀 다방면을 거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 자체도 사실 질문을 하는 일이고
질문의 원동력은 호기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 직업은 그래서 저한테 너무 잘 맞는다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앞서서 그 홍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저도 아마 꼰대처럼 느낄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저는 120% 신뢰해요. 왜냐하면 진짜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저의 남들과는 다른 자질이라고 한다면 부끄럽지만 저는 실행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머릿속에 뭔가 하나 떠오르면 합니다. 저는 뭐가 됐든 해요. 그게 뭐 남들이 그 일을 폄하 저 그런 건 상관없고 제가 관심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뭔가 다른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영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려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자질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자리가 되게 좀 힘들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결혼 사회를 한번 봤어요. 근데 제가 그 결혼식을 제가 망쳤거든요. 사회를 보면서.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자리도 원 대표님께 저한테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너무 많은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저한테 은인 같은 분인데. 근데 이것도 제가 수락하고 나니까 상당히 되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질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게 제가 선천적인 제가 타고난 자질이라면 후천적인 건 저는 사실은 오늘 이렇게 불특정 다수 앞에서 얘기하고 이런 게 너무 떨리고 막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극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그 자질이라는 것은 활용할 수도 있거니와 그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님이 그 시선 공포증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8명 넘어가면은 땀을 흘리시는데 게다가 또 가운데를 잡아주셔가지고 지금 너무 많은 분이 계셔서 그냥 응원을 마음속으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네, 오늘 기자님도 저도 극복하지 못할 것 같지만 일단 저도 직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을 가게 되는 데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을 것 같은데요. 그 하고 싶은 일을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가 한국 사회에 살면서 주변의 시선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경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뭐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왜 멀쩡한 직장 놔두고 딴짓하고 다니면 회사 일은 언제 하냐, 뭐 부연님 이 질문 때문에 제가 아까 헷갈렸는데요. 여자가 술집을 해서 어떡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시선들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경험이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실은 처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때려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관성이 생겨서 이제 더 가게 되는데 첫 직장 때 실은 되게 잔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분들도 어쩌려고 하냐. 그냥 너 뭐 학교 갔다 와라. 그냥 석사하고 다시 돌아오면 또 일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일 마음 늘 어려우셨던 거 저희 어머니셨죠. 그러니까 왜 자꾸 멀쩡한 직장을 때려치고 다른 거를 하냐. 근데 결국에는 내가 진짜 행복하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이 매우 많이 신경이 쓰이고 저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저는 또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관종기도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을 되게 많이 의식하는 편. 저는 시선을 공포가 아니라 즐기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대 성향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굉장히 많이 의식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지금 행복한 상태인가를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한 그 엑서사이즈인데 하루에 5분 정도씩 그냥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지금 가슴 뛰게 일하고 있나? 물론 이게 되게 일에 있어 사치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누적되면 어느 순간 이곳이 더 이상 나에게 성장과 자극을 주지 못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오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되게 과감하게 뛰어나가서 다시 새로운 거를 도전해 보면 저한테 또 새로운 기회들이 열렸던 것 같고 물론 그 기회가 다 좋았진 않았어서 저는 사업 대차게 말아먹고 돈 꽤 날렸던 적도 있고 하지만 그 순간들이 쌓이면서 또 저라는 사람이 성장했던 게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내 자신의 목소리에 많이 귀 기울이는 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훨씬 영향가가 있다라는 스스로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 저한테 제가 남을 되게 그건 아니.
그 사회작가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직장 생활에 실증 난 적이 없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연애할 때 그랬고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지만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장점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실증을 했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저는 되게 하고 싶은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딴짓은 회사 밖에서 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그런 주의고 때마침 나라에서 지금 그 52시간 주 52시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되게 기회라고 봐요. 위기가 아닌. 왜냐하면 52시간의 반대말은 116시간이거든요. 주. 그 시간은 온전히 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아까 그 홍 이사님이 앞에서도 이제 강연하실 때 보니까 조금만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을 왜냐면 그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 월급을 유지하면서 밖에 나서 제 시간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동 창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혼자 제가 주인공이 되면 저는 직장 생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저 남들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거고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남들의 시선. 남들의 시선. 아, 시선. 제가 질투. 지금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나온 건 저는 되게 용기를 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에 알려주면 분명히 제가 나가 이게 딴짓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싫어하겠죠. 그래서 근데 저는 회사에서 제가 딴짓을 하면 할수록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점점 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30명이나 50명이나 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냥 다 싫어해라. 다 싫어해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저는 그 주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직장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직장은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직장이지 제가 직장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 거기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여자가 술집을 한다라는 말의 뉘앙스가 이상해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대화를 통해서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보통 새로운 사람 만나고 우리 둘이 처음 만나면 무슨 일 하세요? 술집 해요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죄송하지? 내가 내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 선배고 선배 가족이에요. 그럼 선배가 선배 가족한테 저를 부연이는 상암동에서 카페에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나 커피 안 파는데. 그래서 이게 뭘까? 이 어색함, 내 직업, 내 일 때문에 오는 이 어색함 뭘까 했더니 그게 사회적인 통념과 시선인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멀쩡하게 대학 나와서 대기업 직장 다니다가 왜 술집을 그것도 여자가 술집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시선이 차가울 수 있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거를 배우고 자라왔는데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 시선은 여전히 그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성분들이 뭔가 일을 할 때 잘하려면은 뭐 남자보다 뭐 더 열심히 해야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약간의 그 컴플렉스 혹은 그런 의식들이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런 거를 약간씩은 느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일을 밖에 나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사업은 그냥 생존이에요. 정글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선도 내가 잘하는 걸 극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되게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회사 다닐 때는 하기 싫은 일도 생각해야 되는 게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제가 선택한 저의 직업과 저의 일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진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너무 귀중하고 귀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거를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저희 세 명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사실은 안면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예린님도 알았고 경원님도 알았고 기자님도 알았고 박혜욱 기자님도 알았고 했는데 저도 혜웅님을 하시면 네? 혜웅님, 박혜욱 기자, 혜웅님. 어감 차이가 있구나. 네, 혜웅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고 있다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대화할 때 그 힘이 있더라고요. 각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 모였는데 쓰는 단어들이 되게 비슷했어요.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호기심. 그다음에 대충 하고 싶지 않다. 한다면 제대로 하고 싶다. 대충 하는 일은 나는 그만두겠다. 혹은 뭐 생각하면 바로 실행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발전하는 그 속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성장의 속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남들이 생각만 하고 멈췄던 일을 하루 종일 고민하고 하다가 해야겠다 하면 그냥 바로 실행했어요. 어떨 때는 저는 말과 행동이 그냥 거의 동시에 나갈 일도 되게 많을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해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저도 몰랐던 하다 보니까 이제 시선, 뭐 사회적인 인식, 어려움 혹은 어떤 관계의 서먹함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노력하면은 어느 순간 그거는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지금도 제가 음주문화공간기획자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지만 좀 보수적인 회사는 저 음주 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제안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내가 음주문화공간기획자든 문화공간기획자 그냥 공간기획자든 아니면 다 떼고 기획자든 아니면 그냥 하다못해 인간 원부연이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제가 하나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든지 내가 하는 일은 블루오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들 생각하기에 무슨 10평짜리 술집이 무슨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공간들 제가 운영하는 6개 공간들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분명히 이 시장에서 블루오션이 될 수 있고 제가 지향하는 모델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 없는 시장이고 그런 식으로 저 혼자 하나하나 조금 다른 개념, 다른 시장으로 세팅하고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길었나요? 네. 제가 너무 떨면 부연님이 중간에 모더레이팅 역할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더레이팅이 아니라 약간 스페셜 스피치처럼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부연님이 중간에 네. 말과 행동이 동시에 나가기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주니어 친구들이나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첫 커리어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나 중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커리어가 내 첫 발이 첫 단추가 이렇게 끼워져야지만 다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이 있을 것이고 이런 약간 좀 중장기적인 먼 미래의 일을 계획하고 걱정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원님부터 올게요. 네. 근데 그게 실은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서 그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저는 어디까지 의미가 있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족적을 남기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첫 직장을 가고 두 번 직장을 가고 뭐 몇 번,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직장의 자리에서 내가 조금은 삑사리가 났다고 생각하고 조금은 이게 나랑 맞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엄청 최선을 다하고 내 일처럼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이게 그 사람의 레퓨테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초반에 조금 삑사리가 나도 어딘가로 넘어갈 때 저 사람은 정말 믿고 내가 너네 회사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레퍼런스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직장은 그런 게 잘 없지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면 레퍼런스 체크가 되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저도 레퍼런스 체크를 되게 많이 받고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보죠. 그 친구 어때? 라고 했을 때 저도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별로야 라고 말하게 되면 실은 거기서 되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를 가기로 했어? 너무 잘 됐다. 우리 회사는 아쉬운 일이지만 거기 가면 엄청난 일을 해낼 거야 라고 제가 보내줬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첫 단추를 어디로 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끼우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프로 이직러로서 이직을 많이 해봤지만 아니다 싶은 데들도 꽤 많았거든요. 여기 잘못 발 디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잘하고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럴 때 가끔 저도 막 탈모 오고 막 장 꼬이고 이러면서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적도 많았지만 그거를 견뎌내면 어쨌든 저 친구는 여기서 뭔가 하고 간 친구야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그 순간의 선택의 어떤 방향보다는 그 속도나 어떤 내가 해내는 그 동력 그런 것들이 훨씬 커리어선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기자님은 어떠세요? 회국님, 그 계획과 관련해서 최근에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 그 주인공 기택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아느냐? 무계획이다.
근데 저는 그게 여러 가지의 메타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 이제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이 비기득권층의 삶이 예정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은유를 쓰였다고 저는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계획에 너무 치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제지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만의 영역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을 더러 만나 뵀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그 자기가 생각한 삶의 단계마다의 목표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 이렇게 치밀하게 그리고 실행을 옮겨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를 정작 저 같은 범인한테 대입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장 그 저는 제 책상에 있는 거를 너무 지저분해서 치웠다 해도 그냥 며칠 있으면 또 똑같이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예, 그거를 전 깨달아서 전 그 제 인생에서의 그 제 삶의 커리어 모르겠습니다. 커리어를 설계할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계획에 별로 이렇게 치이진 않아요. 다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현재 즐기다 보면 결과는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거나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질이 없는 분이 너무 거기서 제 스스로가 하다 중간 단계마다 낙오를 해서 실망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저 자기한테 찾아오는 어떤 관심사라든지 자기의 흥미거리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현실에 충실하면 그냥 그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부연님. 저는 일단은 일을 시작하는 상태에서 조직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더라고요. 회사라는 게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부모님이나 남들이 그래도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일단 그렇게 시작해보는 건 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회사라는 거 경험해봤을 때 회사에서는 위클리 리포트 작성하고 먼슬리 리포트하고 이제 이얼리 하면서 또 다시 또 세팅을 하잖아요. 그렇게 회사 생활 한 3년 정도 그 로테이션을 한번 경험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건 뭘까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요즘에 52시간 근무니까 자기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외부 활동을 하면서 좀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회사 다닐 때보다 괜찮습니다라는 책을 썼지만 무슨 자신감으로 괜찮습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엔 저도 물음표로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밖은 정글이고 회사는 매달 20 며칠 월급을 주는 되게 고마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의 나, 그 다음에 회사 밖에서의 내가 좀 달라도 되지 않을까? 꼭 일이라는 게 나와 동일시해서 가야 되는 걸까? 그런 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조직을 시작할 때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한번 밟아본다.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 더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예리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궁금한데요. 제가 부연님이 오늘 너무 넘나드는 진행을 하셔서 부연님 멘트를 잘 받아서 다음 질문을 하려고 지금 다음 질문을 되게 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답을 하자면 혜웅님 멘트 따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계획 없이 가도 계획하게 되는 거고 계획하고 가도 계획 없이 흘러가는 거고 회사가 네, 저희 직장분께서 오 외쳐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하루하루 충실한지 모르겠고요. 다음 질문에 충실해 볼게요. 네. 네, 지금까지 제가 꿈을 쫓아서 커리어를 하는 것 혹은 계획을 갖고 커리어를 접근하는 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저 약간 좀 풀린 것 같지 않나요? 네, 저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성과를 잘 내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이 조직이 나랑 맞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작아진 마음으로 다음 회사를 다음 넥스트 스텝을 옮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분들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넥스트 스텝을 갈 때 내가 혹은 도망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경원님. 저는 실은 저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는 철저하게 고용주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게 뭐 점수 따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실은 지금 저희 대표님이 뒤에서 도리도리 하셨어요. 네, 네. 꼭 경청해 주세요. 네, 그 실은
지금 이 자리에 저희 회사 직원도 하나 와 있거든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커리어를 탐색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약간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건강하고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내가 일을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월급 루파인 것 같아. 밥값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철저히 면접자의 잘못입니다. 면접자가 그거를 뚫지 못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데려다가 키워서 쓸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써야 되는 건 거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잘못됨을 탓해야지, 내가 거기 가서 이건 다 전제는 뭐냐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전제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지면 그거는 고용주의 잘못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고용주라면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이 행복한가? 일 재밌게 하고 있나를 계속 민감하게 눈치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로이가 인플로이어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성장하고 있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드니? 괜찮니? 그럼 회사 안에서 다른 걸 해볼까? 이런 걸 해볼래? 끝까지 해서 안 되면 정말 미안해? 그러면 다른 곳을 알아보자. 내가 도와줄게. 저는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서 내가 이거 안 해주면서 직원에게 내가 너 월급 주니까 너 나한테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 바쳐.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 탓을 하십시오. 회사 탓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실은 이렇게 조직 문화가 바뀔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꽤 걸릴 거고, 그래도 저는 언젠가 그런 문화가 고용주들이 생기면 생길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해서, 실은 저희 직장에서도 최근에 직원들이랑 면담을 한번 쭉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던 건 힘들면 얘기하고 나가고 싶으면 같이 고민하자. 내가 네가 어디를 가게 되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저는 요렇게 같이 좀 가족같이 이 핑퐁이 좀 되는 그런 문화를 계속 꿈꾸고 그려 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다 같이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해홍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런 분 밑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늘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 경험은 뭐가 힘드냐면 너 때문에 힘든데 너만 모르고 있어라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저기 지금 그 경원님께서 되게 좋은 포인트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그 직장 생활, 그러니까 기업에서의 채용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제 저는 이제 신문사에 있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수석 기자들을 뽑을 때 어떤 채용 시스템을 세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가 그 서류 심사, 두 번째가 필기, 세 번째가 면접이거든요. 근데 그 필기까지는 보통 한 10배수를 뽑는데 면접에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몇 명이 추려지는 거예요. 근데 면접이 딱 3시간 돼요. 3시간. 그 뭐냐면 3시간을 보고서 30년을 같이 일할 친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이제 신문사들은 다 그런 시스템 아직까지 갖고 있고 되게 올드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의 오류를 개선을 하려면 상당한, 그러니까 아까 그 경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걸 기대하기 전까지 저희가 엄청 다 늙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아까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게 직장 생활 시작하고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거든요. 없다고 봐요. 벌써 일본이란 나라에서는 더블잡을 이제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대한민국은 주 52시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더블잡과 쓰리잡스가 다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고용시장 그렇게 변해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가서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아직까지 직장에서 실증도 안 나고 재밌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직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자기 자신한테 가장 맞는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 한 10번 하셨네요. 뭐 10분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습이 이제는 앞으로도 계속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제가 봤던 면접이 구글 면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창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못 해먹겠어서 좀 탈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는 분의 소개로 이제 구글 본사랑 이제 화상 면접을 했는데 비디오 채팅으로 7번 면접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7번을 면접을 봐서 결론을 내는데, 그 질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네가 왜 구글리한 사람인지를 설명해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 구글리가 뭔 소린지도 모르겠는데 저한테 네가 왜 구글리한지를 설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질문에 함의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구글이라는 회사에 지원을 할 때 무슨 생각인지 똑똑히 생각하고 일단 지원해. 우리는 구글리한 사람을 원해. 근데 네가 생각하는 구글리하면 뭐야? 그게 우리랑 맞을 것 같아? 한번 설명해봐.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매 7번 인터뷰마다 다 끝에 하거든요. 그래서 7명의 다른 구글러들과 함께 구글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짜증 나더라고요. 뭐 설명도 안 해주고. 근데 돌이켜 보니 그런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가 내 가족이 됐을 때 비로소 아까 말했던 그런 관계들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실은 저는 조금씩 더 작은 회사들 또는 또 다른 중견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은 루트 이펙트도 그렇게 뽑으시겠죠? 그쵸? 약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더 커지다 보면 아예 희망이 없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역시 진취적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혹시 부연님도 사실은 저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저는 경원님 말에 100% 200% 동의를 해요. 그거를 이끌어주는 사람한테 분명한 잘못이 있다. 근데 저도 회사 생활 뭐 횟수로 9년 10년 다녔지만 그런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현실에서는 뭐 하다못해 일만 잘하는 선배, 일만 잘하는 팀장님 만나기 너무 어렵고, 일도 잘하면서 인성도 좋으면서 팀원들 하나하나의 역량과 재능을 발견해 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리 HR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만, 인사팀 있다고 하지만, 인사팀은 사실은 사장님, 회장님 모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희의 뭔가 커리어를 신경 써주는 조직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둔 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사람과 사람으로 시너지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한계가 많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제가 고용주잖아요. 제가 이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뽑고 이제 매니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같이 일해본 다음에 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은 사실 그 매니저에 맞춰서 오픈하는 공간들이 많아요. 어차피 운영을 그 친구가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컨셉을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하다못해 어떤 느낌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하고 싶은지 많이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잘 준비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 운영은 또 녹록지가 않거든요. 안 맞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내 눈높이보다 맞거나 높게 행동하는 직원은 없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는 과정에 있고 고민을 많이 하는 단계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넥스트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까 그 이배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너의 고민을 이야기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실은 작년에 저는 예린님은 몰랐는데 이제 올해는 알게 되면서 예린이가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때 좋은 팁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 앞에 예전 회사 선배 앉아있기도 하지만 이 예전 회사 선배한테 되게 좋은 조언이나 이제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는데, 그런 사람을 경험하고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는 더 만나지진 않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하고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좀 팁을 잘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오사마리를 잘 해서 나의 넥스트에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결국에는 태도 혹은 실행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누가 먼저 알아주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문화도 좀 그렇고 먼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커리어 컨설턴트라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만나면은 솔직히 나의 어떤 점수를 이야기해 주시기도 해요. 너의 어떤 뭐 능력과 뭐 여러 가지 이제 팩트들을 종합해서 사실은 이 정도가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늘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게 어렵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이거 말고는 좀 답이 없지 않나,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세션에 HR 팀장님이 나오실 거여가지고 제가 굉장히 아슬아슬한 마음이었는데 다음 세션에서 오해를 풀도록 할게요, 저희가. 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은 저도 사실은 성장하고 싶다. 일을 하면서 어차피 일을 할 건데 내가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직을 하고 보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성장을 해야 되나, 그만 성장하면 안 되나, 약간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세 분에게 있어서 커리어의 성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부연님부터 말씀. 저는 성장에 대한 고민 다 하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스타트업 대표님이랑 벤처캐피탈 투자자분들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고민이고 앞으로 내가 성장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께서 아니 왜 성장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티베이션을 억지로 만들려는 어떤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의 지금 2019년은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려오면서 공간도 많이 만들었고, 뭐 책도 2권을 쓰고, 그리고 다양하게 저 강의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이 자리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런 정신없는 나의 일과들이 성장을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바쁘게 나를 채찍질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도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조금 줄이고 집중을 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의 기사를 찾아보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뭘 제일 하고 싶은 거야라는 거가 질문일 수도 있을 정도로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중에서 좀 집중한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도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저에게 지금의 성장이란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하려고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나의 현황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 저와 직원들을 위해서. 그게 지금의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는 것.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원님에게 성장이란? 저에게 커리어에서 성장은 제가 커리어를 지나온 길에 남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첫 직장의 어떤 팀장님이 그런 날이 있었어요. 되게 야근을 빡세게 하고 있는 날이었는데 한 12시쯤 지났는데 퇴근의 기미가 안 보였을 때 저에게 퇴근해. 남은 건 내가 할게. 그래서 이제 뭐지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월급을 더 받는 이유는 일을 더 해야 하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하셨던 그런 팀장님. 지금은 이제 그 회사의 파트너가 되셨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내가 모셨던 상사님들과 시간이 지났을 때 나 약간 너 같은 후배 직원, 부하 직원 여전히 그리워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제 부하 직원이 다시 저에게 찾아와서 그때가 되게 좋았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쌓여 나가는 게 저에겐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일했을 때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일을 했고, 에티오피아의 되게 어떤 대학을 졸업한 한 친구가 애널리스트로 입사를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친구고, 제가 면접 봐서 뽑은 것도 아니에요. 뭐 엑셀, PPT 뭐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3시간이면 하는 걸 이 친구는 3일이 걸려요. 이제 그것 때문에 구글 면접을 본 거였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구글에서 합격은 했지만 비자 때문에 지금 당장 입사가 어렵다. 그래서 그게 좌절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더 다녀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 생각을 바꾼 게 이 친구를 키워보자. 그래서 정말 주말에 따로 불러서 막 트레이닝을 엄청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제가 이 업무를 다 맡기고 휴가를 갔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팀을 다 이끌고 제가 휴가를 갔다 왔고, 제가 거기를 퇴사하고 그 친구가 팀장이 됐죠. 그리고 그 친구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요. 제가 IT벤처 창업했을 때도 제가 사수로 있고 밑에 있던 친구들이 지금은 벤처 대표도 하고 막 창업도 하고, 근데 여전히 찾아와서 얘기를 묻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사람이 남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성장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커리어에서 제가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더 좋은 커리어를 만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커리어 찾고 취업하는 거를 결혼에 비유하면 되게 적당한 것 같은데, 실은 어떤 분들은 첫 만남에 바로 골인해서 쭉 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치열하게 계속 이성을 골라가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어머니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다. 그러니까 그냥 맞춰 살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랑 맞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성장을 하면서 내가 결국에는 저도 아마 어느 순간 바라옵기는 한 10년, 20년 다닐 수 있는 직장을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에 계속 제가 노력하면서 사람을 만나가는 것처럼 직장도 돼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웅님에게 성장이란 무엇인지. 저는 계속 그 다음 경원님 다음 순서가 전데 제가 들으면서 자꾸 정말 잘 자라서 고맙다. 막 이 정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올바르고 바람직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디스가 아니라 정말 진심이고요. 저도 지금 양쪽에 두 분께서 이제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커리어의 성장, 커리어 성장이란 과연 뭐냐? 그건 저는 이제 자기 삶의 종착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저의 종착지는 조기 은퇴고요. 그 다음이 안빈 낙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저도 사실은 제 주변에 있는 동년배에 비해서는 시간을 정말 잘게 쓰고 있고 잠도 1시간이라도 덜 자자라는 주의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저의 조기 은퇴와 안빈 낙도의 삶을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커리어 근데 이제 다만 보편적인 의미에서 그 커리어의 성장이라는 얘기를 드리려면 그 제가 일하면서 만난 한 창업가가 있는데 그분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기억나요. 그분은 자기는 이 창업을 하고 나서 3년 후에 벤츠를 탈 거고 5년 후에 포르쉐를 탈 거고 10년 후에 페라리를 타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이루는 과정을 보고요. 10년 내에 그걸 이뤘거든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정답일 수 있겠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커리어의 성장이라는 거는 다양한 정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커리어를 하면은 꼭 그 자아 실현이나 아니면 뭐 어떤 혹자는 저 시대나 만난 분인데 세계 평화에 관심이 있으시대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이 추상적이면서도 멋진 가치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모두가 각자의 그 커리어 성장의 정의를 갖고 있다면 모두가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슬라이드에 올라와 있는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먼저 하나 답을 해드리자면 해웅님에게 조기 은퇴하고 안빈 낙도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라고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 세션, 그러니까 사전 미팅 할 때 사전 이 두 분 그리고 예리님 계실 때 제가 얘기했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영 다니고 어학학원 가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또 혜웅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경원님 다음에 답변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혜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기자는 업무 시간과 취재로 인해 나의 시간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직업일 것 같은데 사이드 허슬러로서 직장과 딴짓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질문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아마 그때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어떤 회사마다 그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있잖아요. 겸업 금지. 왜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회사는 보니까 두 가지가 조항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 동종 업종에서 일하지 말 것. 두 번째가 근무 시간 하지 말 것. 근데 사실은 근무 시간이 되게 경계가 애매하거든요. 기자 생활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당장 저희는 이제 페이퍼 신문 위주로 가니까 아침에 기사를 쓸 거 이미 써놓으면 사실 어디 가서 목욕탕을 가든 뭐 사우나를 가든 그거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틈을 파고든 거고요. 근데 저는 모든 분들한테 뭐 그렇게 하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만약에 직장 생활하면서 더블 잡, 쓰리 잡스를 원한다면 일단 첫 번째 계단이 그 회사의 컴플라이언스가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서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찾아보시면은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경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10년, 20년 일하고 싶은 직장을 찾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질문 주셨어요. 컨설팅, 창업, 비영리 등 여러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 오셨는데 지금 이후에 생각하는 혹시 커리어가 있으시다면? 실은 저는 커리어의 형태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회사를 옮기고 다니면서 제일 집중했던 건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뽀개고 싶은 주제를 이 회사가 다루느냐, 내가 해결하고 싶은 사회 이슈를 얘가 해결하고 있느냐에 훨씬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커리어에서 너무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 내가 어느 정도를 벌어야지 내가 일상이 유지되겠다라는 걸 일단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조금 더 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뭐 어떤 분은 페라리라고 하면 그건 이제 계속 돈을 쫓아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아프리카 생활을 할 때 일주일에 뭐 샤워 한 2번 정도 하고 막 풀죽, 콩죽 매일 먹으면서 지내는데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되게 기준이 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거 바닥에 깔고 한번 가볼까 하면서 이런저런 주제를 가져갔었는데, 어떤 주제를 비영리가 굉장히 잘 풀 수도 있고 영리가 되게 잘 풀 수도 있고 실은 정부가 되게 잘 풀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그 어떤 형태보다는 좀 어떤 주제를 다루는 일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도 이제 창업을 해봤고 월급쟁이를 해봤는데, 저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줘본 자와 줘보지 않은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월급을 줘본 그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 월급날 됐는데 통장에 돈 없을 때 그 쫄리는 기분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가급적 월급을 받으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인생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부연님께 올라온 질문 할게요. 저도 이건 궁금한데 어디서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고 네트워킹을 하시는지. 이분은 스타트업에 아직은 초년생이셔가지고 그런 기회가 잘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그 첫 커리어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그래도 남들이 가라는 회사나 조직 문화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에서 바로 이 인맥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광고회사를 세 군데를 다녔고, 그리고 사실은 광고회사를 다니면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요. 저는 뭐 자동차 오래 했지만 뭐 자동차 클라이언트, 금융, 화장품, 술, 정말 뭐 식품,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이제 거기서 생기는 일차적인 저의 사회적인 네트워킹이 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외에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사실은 뭐 억지로 인맥을 넓히려고 무슨 모임에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랑 나는 친해져야겠다라고 해서 억지로 그런 인간관계 네트워킹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원래 성격인 것도 그렇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한데, 모든 관계와 단계는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혜용님과 저도 그렇고 예린님과 저도 그렇고 경언이가 저도 그렇고 저희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쌓아가는 게 맞는 거지, 억지로 내가 이 사람과 막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다들 나한테 너무 훅 다가오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지라고 조금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관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해서 만나야 하니까 나의 삶에 혹은 내 네트워킹에 도움이 되기 위해. 근데 그런 접근 방식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만남, 자연스러운 관계,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 쌓아가려면 결국엔 조직에서의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배웠고요. 그리고 아까 또 경원님 말 중에 또 인상 깊었던 게, 세상에 월급을 줘본 자와 안 줘본 자가 있다라는, 그게 정말 너무나 이건 책임감이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 내가 월급을 안 주면 저 직원이 생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좀 다르게 세팅하는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사실은 누가 봐도, 또 이거 아까 누군가 얘기하셨던 얘기기도 한데, 이 사람이 항상 누군가 뭐 예를 들면 열의 아홉은 저 사람 되게 못되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좀 그걸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좀 사람과의 관계라든 그런 걸 좀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떤 사회적인 저의 그런 것도 많이 영향을 받았고, 또 저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지만, 그거와 별개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관심, 그다음에 어떤 참 지고 싶진 않지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책임감, 그런 것들이 좀 인간관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저기 한 가지만 첨언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정말 커리어에서는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사람이 다 연결해 주는 거니까. 근데 저도 이제 네트워크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저도 지금 카톡에 한 3,500명 정도 있고,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데, 저한테는 핵심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대가 없이 뭔가를 해주는 거가 늘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실은 제 커리어도 그렇게 저에게 조언해 주셨던 분들, 저에게 시간을 써줬던 분들에 의해서 디벨롭이 된 거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그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근데 그게 제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는 게 되면 그게 인맥을 쌓아나가는 되게 큰 단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붙이고 사람이 붙이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내 시간을 써가면서 그걸 하는 게. 근데 그거를 잘 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것 같아서, 저는 비록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을지라도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에게 나중에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동의합니다. 네. 네, 시간이 약간 딜레이 되었는데 혹시 현장에서 한 분 질문해 주실 분 있으세요?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럼 저희 두 번째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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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